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고실 조병도 차장입니다. 네. 저희나 아니면 정부나 이제 한전이나 지자체나 이제 신재생 쪽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도서 지역인데, 도서에 이제 오래전부터 깔았죠. 한 20년 전에도 이제 있었고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한전에서도 자립섬하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정부 지원으로 뭐 도서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랙 레코드로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고, 이제 D 시간은 이제 그 다음 시간도 있겠지만 해외 사업으로 이렇게 좀 확장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ESS 저도 ESS 잘 모릅니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부하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이게 일단 신재생은 일단 부하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ESS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도서지역에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면 디젤도 어쨌든 ESS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전기라는 건 예비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잘 돌려서 정말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2 이상, 70% 이상만 이렇게 써준다면 참 효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도서에 이제 저희가 디젤 발전기 다 들어가 있지만 기본 일단 더블로 들어갑니다. 예비용으로 하나가 또 있어요. 디젤 발전기가 한 대를 돌려요. 근데 대충 보면 한 대는 이제 예비니까,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100kg 예를 들까요? 디젤 발전기를 돌리면 디젤 발전기의 전격 용량에,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는 70%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대부분 50%를 못 쓰더라고요. 어디는 심지어 20%, 25%, 또 어디는 40%, 50% 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어쨌든 용량보다는 크게 설비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섬 안에 부하도 흔들릴 거고, 그러니까 섬이 이제 양식장 있는 섬도 있을 거고요. 또 그다음에 뭡니까 뭐죠, 저기 담수화 시설도 있을 거고, 부하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량대로 돌리다 보면 또 시간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재생하고 붙여서 디젤이 어쨌든 보조 전원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뭡니까, 예비율은 ESS가 책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어쨌든 ESS는 이렇게 구성하는데, 어쨌든 오늘 오크샵입니까? 포럼이 향후에 계속 이제 뭔가 뭔가 업무들이 좀 세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시기에 최선의 어쨌든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주제가 이제 도서적 융복합 우수 사례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내용 보니까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목포에서 했던 자료 그대로더라고요. 뒷부분에 이제 배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스킵하다 보면 앞부분만 좀 저도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융복합 사업의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 지역의 융복합의 지원 현황들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공단은 일단 신재생 사업은 꽤 오랫동안 했고, 이제 보급 사업을 이제 개별 단위 사업으로 보급을 많이 했어요. 주택에 일반 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들, 그다음 건물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들, 아니 이제 지역에 지자체 중심으로 일단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 이제 설치 의무화 사업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일단 에너지원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 관계가 복잡해서 개별 가구나 건물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구역별로 이렇게 뭔가 보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3년째 맞아고 있는데 13년도에 이제 융복합 사업이라고 다양한 에너지원,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융합시키거나 아니면 다양한 소유 관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이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어쨌든 사업이 가능하게끔, 네, 그렇게 해서 융복합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모델들이 이제 교통역이 안 되는 이제 도서 지역의 사업들, 이제 인천 뭐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업들이 기본적인 주요 모델이었고, 그다음에 또 뭐
그 폐광 지역 이건 이제 광역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이제 주로 하는데 이제 폐광 지역에 주민 지원 사업들을 신재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지역 주민의 그 주택에 이제 태양광 내지는 이제 또 연로는 이제 온수 아니면 지열 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혐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공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뭔가 에너지적 혜택을 두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제 쪽으로 많이 선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뭔가 그 설계들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 여러 업체가 들기 때문에 그 일단 업무 조정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은 그 공공기관이 그 신청을 하셔야 되고 공공기관하고 그 사업 참여자들 뭐 예를 들면 태양광 뭐 풍력 뭐 저기 지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그 업체들하고 수혜자들 대표들하고 해서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이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데 일단 컨소시엄을 통해서 협약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신청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뭐 신청 자격은 일단 공공기관 그 분쟁의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신청하게끔 돼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역할, 공단 컨소시엄 이렇게 그 지자체나 민간이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단지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들에 대한 이제 수요 보완이나 그 적절한 그 온별 설치 용량들, 그다음 시공 기업의 자격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13년대 처음 시작했고요. 앞서 발표했던 것처럼 옹진군의 그 백화도가 이제 처음 선정됐던 사업이고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백화도하고 맨 마지막 그 저기 해남에 그 상마도라고 있는데 이 두 군데가 그 13년도 사업으로 이제 그 도서 자립섬으로 선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육지 형태인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설치가 돼서 한 1년 정도의 그 1년 이상의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4년도에는 이제 23개 사업 이제 평균 이제 한 사업당 이제 정부 지원금이 10억 내외고요.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자부담금이 10억 이상에서 보통 한 20억 정도의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넘어가고 뒤에서 좀 더 도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도 총 20개 사업 170억을 지원했고 내년도까지 이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일단 지자체가 이제 내년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달부터 사업이 진행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주제가 이제 도서적이라 이 페이지 갖고 제가 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창기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안 되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그것들을 참고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변명이라지만 어디 가도 잘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근데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인천에 그 과장님 오셔서 너무 죄송스럽게 하는데 백화도 네. 태양광 풍력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풍력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화도를 갔어요. 그 1박 2일 팀도 왔다 갔더라고요. 저도 1박을 했어요. 배가 딱 내려놓고 가버려요. 그날은 배가 없어요. 무조건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다 왔는데 그 배가도 그 다음날 이제 그 똑같은 시간에 배가 오니까 이제 빠져나오려고 어쩔 수 없이 배가도 위에 올라갔더니 여기 보니까 사람 살만한 데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마을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섬들은 등을 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북풍이 불면서 북풍이 시게 부니까 등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남쪽을 향해서 마을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살만한 그 뭐라고 그러죠? 나름 그 육지하고 똑같이 그 좀 그 뭐라고 그래? 논밭 지형이라고 그럴까? 평야지대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오랫동안 그 형성이 돼서 바람도 안 붑니다. 섬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막아줘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행착오인데 저희 사업 같은 거 이제 지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 부지에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인천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정부는 이제 설비만 지원해주지 개통 연계 비용은 지원 안 해주니까
멀리 가면 이제 돈 들기 때문에 일단 설치 편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을 설치를 했는데 배가도 이제 우리나라 산 보면 옛날에 많이 살다가 지금 얼마 안 살지 않습니까? 절반도 안 살아요. 거진국이 계속 줄고 있는데 보면 이제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내연 발전소 설치인데 옆에 태양광 풍력을 설치를 했는데 이 풍력 자리가 그 내연 발전소를 설치한 자리가 여기가 옛날에 사람이 거주했던 자리네요. 네. 다행히 햇볕은 잘 들죠. 그래서 태양광은 참 좋은데 풍력은 참 안 좋아요. 풍력을 하면 안 되는 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그 자립성으로 그 S&P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라면 이제 발전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걸 선택하시겠지만 그 풍력은 참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자료에도 태양광은 이제 부하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3분의 1은 아주 맑은 날, 3분의 1은 구름 많음, 3분의 1은 흐림, 뭐 장마철 뭐 저기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부하가 어느 정도 일정하고 발전량은 뭐 아주 맑으면 10시간까지 발전이 돼요. 10시간 이상 하루에. 예,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10시간까지 발전됩니다. 고흥막 9시간 그러는데요. 저희 쪽에 보급한 거 보면 10시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오면 1시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부하가 흔들리는데 그래도 비슷해요. 뭐 3일 맑고 3일, 3, 4일 흐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부하가 좋은데 풍력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하가 많이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이상해야지 발전이 되는 건데 여름에 2달 동안 바람이 없어요. 한 달 넘게. 그게 이제 사례 2번째입니다. 산마도도 제가 갔다 와봤습니다. 바람 엄청 좋습니다. 산이 꼭 이렇게 봉우리 2개로 생겼어요. 그 봉우리 가운데다 딱 해서 야 여기 발전량 엄청 좋겠다 했는데 자 태양광이 저희가 이제 평균 발전량을 뭐 좋으면 15%로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4시간 한 3.7이면 이런데 4시간 15% 보는데 여기 한 20% 나올 줄 알았어요. 앞에 자료 보면 풍력 뭐 그 20% 이렇게 하는데 그 섬에 그렇게 높은 거 설치는 못해요. 그죠? 그 아까 몇 메다 이야기하는데 섬에는 그 지금 저희 쪽에 깔려져 있는 거는 그 10kg짜리 뭐 2세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배가도가 10kg짜리 4개 깔려 있고요. 산마도 10kg짜리 33개 깔려 있고 덕적도는 왜 3kg짜리 11개를 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뭔가 이 바람이라는 게 그 풍력이라는 게 참 활용하기 쉽지 않아요. 예, 저희 이렇게 겨울에도 추울 때 건물 벽에 붙어 있으면 바람이 피해 가잖아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안 올라오면 그 안정적인 바람 바로 와류가 생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동에서 서로 불어도 지그적으로 불어요. 이게 그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바람일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는지 이 산마도가 참 위치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 발전량을 봤더니 6%가 안 나옵니다. 제가 산마도만큼 바람 좋은 데를 못 봤는데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덕적도 2% 나왔습니다. 네.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정책분 저희 쪽이 됐든 아니면 연구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해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 이게 이제 사업을 했을 때 네, 사전에 이제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상청 통계 자료를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좋은 위치에서 나온 자료라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 높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안 맞을. 그런다고 도서섬에 뭐 10kg짜리도 소리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100kg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서 쭉쭉쭉 가는 거고요. 일단 배가도하고 산마도가 2013년도 사업이었고 2014년도는 이제 덕적도는 자립섬이라기보다 일단 일정 부분을 신재생으로 부담하는 정도로 그렇게 덕적도 인구가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저 역량 가지고 뭐 자립섬은 아닌 거고요.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태도는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 뭐 저기 산마도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덕적도 상태도가 14년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15년 1월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약간 뭐 세세한 거긴 하지만 그 저희 사업들이 공공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해도 당장 예산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14년 사업인데 사업은 1월달 15년 1월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그 내년 5월까지 비양도, 그다음에 인천의 지도, 충남의 죽도가 내년 5월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풍도는 이제 추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뭐 15년 10월 추경을 줘가지고 이렇게 늦게 선정했고, 올해 이제 내년도까지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마지막 뭐 주지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이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내년 1월달에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이제 선정을 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배가도 풍력이 문제다. 산마도 풍력이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좋더라. 그다음에 덕적도는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덕적도 자체도 만약에 이게 물론 이제 그 신재생 사업을 하지만 그 뭐 내연 발전기로 이제 충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이제 분명히 이제 부하로는 아마 예비율 때문에라도 한 70% 돌릴 건데 이게 이제 신재생이 어느 부분 역할하고 ESS가 들어간다라면 그 발전기는 풀로 돌리면서 뭔가 그 예비율 잘못하면 꺼지잖아요. 예비율은 ESS가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면 그 해결책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자립선 부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업체나 이런 컨소시엄이 구성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태도 이것도 잘 모르고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배가도하고 산마도하고 진행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풍력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을 알았으면 좀 약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풍력은 좀 줄였어야지 맞을 것 같고요. 비양도, 지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남 죽도도 풍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설비가 다르고, 여기는 저희가 또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ESS 시험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풍력은 주파수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약간만 ESS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ESS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쉽게 이야기하면 육지 지역의 ESS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100% 발휘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흔들리는 부분들 내지는 출력이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뭐 태양광 아주 좋을 때는 1kW 자르면 시간당 1kW가 생산이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약간 구름 끼면 시간당 500W만 생산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부하가. 이제 그런 풍력 부하가 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ESS라는 건 배터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출력 이런 제어 시스템인데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배터리는 일인데 ESS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워낙 육제 전기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ESS에 대한 그런 트랙 레코더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게 이제 도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도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성이나 이런 거 사업하실 때 ESS 부분들이 트랙 레코더가 돼서 해외 사업이나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풍도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ESS를 시험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내년 사업으로 주지도 송도 이 부분은 저쪽 이제 전남 진도군에 있는 섬인데요. 여기는 이제 거의 무인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5가구 이내 이제 가구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한전이죠. 한전이 뭔가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까 잠깐
아마존 이야기했던 것처럼 1kg짜리 발전기 내지는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태양광하고 그다음 이제 배터리를 구성을 해서 네, 그 소외계층 지원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도 목적은 이제 그 일단 다른 설비들은 이제 그 뭐야 이제 관리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낙도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도서가 존재하고 또 그 상간오지도 존재를 해요. 이제 그런 분들도 뭔가 그 이런 그 문명의 혜택, 문명의 혜택이라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에너지가 그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여기도 그 뭔가 그 친환경 에너지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해야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한 거고요. 그 여기 이제 배터리 이제 그 기존 이제 납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ESS를 구성한 그 저희 쪽에 이제 사례랄까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적어놨는데요. ESS를 도대체 얼마나 구성해야 될지는 이제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내연 발전기가 연동이 되느냐, 그 실시간 연동이 되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되게 복잡한데 그 일단 나름 그 기본적인 그 뭐야 저기 설비는 이제 그 도서의 자립성을 보면 이제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의 특성이 그 뭐 계절 특성은 별로 없고 이제 시간대별 특성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낮에 한낮하고 아침 밤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ESS의 용량을 봐야 되는데 뭐 PCS 구성은 쉽지 않습니까? 최대 부하 정도 그 전격 생산의 최대 부하 정도만 보면 되니까 태양광 플러스 풍력 뭐 대충 보면 되죠. 근데 이제 배가도 250km는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이 이제 반대니까 이제 그런다고 290 놓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놓은 걸로 그렇게 그 보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균 태양광 기준으로 4시간인데 뭐 생산 안 될 때는 안 되는 날도 있겠지만 많이 될 때는 10시간까지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 손해소도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며칠 동안 또 뭐라고 해요? 며칠 동안 그 햇볕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대충 이제 저희 사업에 보면 정말 이건 그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충 4배 정도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뭐라고 그러죠? 정밀하게 좀 운영하고 난 다음에 예측을 해서 한다라면 이제 그 좋은 구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저 설명은 마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여기에서 이제 홍보해서 그러는데 이제 저희 이제 공단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에도 융복합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인천에서 이제 구롭도 신청하시면 이제 검토를 할 거고 저희 이제 융복합 사업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향후에는 이제 모니터링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자체적으로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향후의 설비들은 모니터링을 표준화시켜서 저는 이제 정보들을 잘 관리를 한다라면 그런 이제 사례 그런 기록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사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된다면 저희가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도가 됐든 다른 이제 육지 어떤 사업이 됐든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도서 지역 사업만 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건데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기초 자료가 되게끔 제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도 이제 융복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됐지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로 17년부터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고맙습니다.